안녕하세요. 계획대로라면 지난달에 결혼식을 했어야 할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친구들한테는 창피해서 말도 못한 제가 파혼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도 어딘가에는 털어놓아야 속이 후련할 것 같아서요.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친구와는 1년이 조금 넘게 연애를 했어요. 만난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술, 담배 안 하고 성실한 모습과 저를 항상 우선적으로 챙겨주는 게 참 좋아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그런 건 아니고 저를 포함한 세 식구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정도고요. 진작에 건물 믿고 놀 생각 말라는 아버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바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군데 지원했는데 중소기업 한 군데에서만 연락이 왔고 더 도전해볼까 고민하다가 다니면서 이직 준비를 해야겠다 결심하고 출근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예요. 제가 들고 다니던 가방들을 유심히 보던 한 여자 선배가 그것들 다 가짜냐고 좋아 보인다고 어디서 샀냐고 묻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부모님이 사주신 진짜라고 하니 부모님이 돈이 많냐고 또 시비를 걸어왔어요. 자꾸 신경을 긁어대니 저도 그냥 건물 몇 개 가지고 계신 건물주라고 했는데 그게 화가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네요. 이후로 동료 중 몇몇이 저더러 서민 체험하려고 일하냐며 비아냥거리더니 툭하면 저더러 밥 사라 술 사라 그러더군요. 한마디로 절 호구로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만 해도 처음 하는 사회생활에 거절도 잘못하는 성격이라 답답하게 당하기만 하다가 결국 회사 다니면서 이직은 포기하고 그만두고 1년을 더 준비해서 지금의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름의 사정 때문에 개인적으로 틈만 나면 뭐 하나 뜯어먹으려 달라붙는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엄청 싫어했고 남자친구가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냐 물었을 때도 저희 부모님이 여유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달리 보는 게 싫어서 그냥 조그맣게 장사를 하시고 계신다고 대충 둘러댔어요. 남자친구의 경우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과 2살 많은 누나가 있었어요. 연금이라고 해도 넉넉지가 않아서 대기업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한 달에 얼마씩 보태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경우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요.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재정 상태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4천만 원을 모아둔 상태였고 저는 3천만 원과 외제차 한 대가 있었어요. 이때도 저는 부모님의 건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혹시나 김칫국이라도 마시면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얼마 후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절대로 건물에 대해서는 남자친구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첫 직장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옆에서 다 지켜보셨기에 제 마음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초밥을 좋아하신다길래 유명한 일식집으로 약속을 잡았어요. 식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 결혼식과 집 문제, 그리고 혼수 예단 등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는 5천만 원까지 지원해 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친정부모님도 그러면 똑같이 5천을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참에 혼수도 반반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듣자니 당신 아들이 모은 돈이 1,000만 원이 더 많더라며. 그러니까 혼수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하시더군요. 순간 좀 치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치면 저는 차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따지고 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는데 친정부모님께서 그럼 혼수는 저희가 하는 대신 예단은 생략하겠다 하시더군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눈치긴 했지만 더는 말씀을 못하시고 알겠다 하셨습니다. 결혼식 비용의 경우 저희 부모님은 양가가 반반 부담하고 축의금은 저희가 다 갚기를 바라셨지만 시부모님은 축의금 들어온 걸로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질 줄은 몰랐네요. 양가 부모님이 1억이나 보태주시고 저희가 모은 돈도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도 서울에서 매매는커녕 전세 하나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너무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어차피 결혼하면 다 알게 될 텐데 뭘 그리 숨기냐며 그냥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고 당신들 도움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걸 숨기는 게 더 웃기다고 생각하셨거든요. 무슨 재벌집 딸도 아닌데 숨기고 감추느냐고요.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이 보면 비웃을 거라면서요. 하루는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려고 만난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가 알아온 맛집이라며 저를 어떤 식당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긴 바로 저희 부모님이 소유하신 건물의 1층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이런 건물 하나만 있어도 평생 놀고 먹을 거라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왠지 지금이 사실을 말할 마지막 기회라고 느껴지더군요. 여태까지 남자친구를 속이고 있던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죄책감까진 아니더라도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전 별일 아니라는 듯이 사실 이 건물이 우리 부모님 건물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깜짝 놀란 얼굴로 진짜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이거랑 건너편에 있는 거 2개, 그게 전부라고 했습니다. 순간 저만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와 제 사이에 불편한 정적이 흐른 것 같았어요. 몇 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남자친구는 저더러 알고 봤더니 능력자였네라면서 너는 참 좋겠다고 연신 부럽다는 식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럽다고는 말하지만 크게 놀라지도 않고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자 그때가 돼서야 마음이 살짝 놓이더라고요. 왜 진작에 말 안 했냐고 묻길래 제가 첫 직장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격지심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거라며 원래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게 더 심하다면서 자긴 집이 부자는 아니지만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그런 거 없다고 걱정 말고 안심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말을 굳게 믿었고요. 며칠 뒤 생각지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셨어요. 시간 되면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남자친구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도무지 짐작 가는 바가 없어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퇴근 후 차를 끌고 알려주신 장소로 향했어요. 도착하니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누나가 같이 나와 계시더군요. 누나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쩐지 비싼 티가 나더라니 부잣집 딸은 다른 애라며 웃더라고요.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언니 옆에 심각한 표정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절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본론만 말씀하시겠다며 왜 부모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제대로 이야기를 안 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달리 드릴 말씀도 없고 해명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만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와중에 신우는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던 제 차키를 보더니 그럼 차도 부모님이 사주신 거냐고 묻더라고요. 나중에 자기 빌려 타도 되냐면서요. 보다 못한 남자친구 어머니가 옆에서 헛소리하고 있을 거면 나가 있으라고 언니한테 한마디 하시더군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당신들에게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아냐면서 그래도 아들이 장가간다 하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보태주겠다 하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그렇게 잘 살면 굳이 당신들 돈까지 가져다 써야 하냐고 물으시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당황스러웠고 저 혼자 결정할 일도 아니라서 일단은 부모님께 여쭤보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야속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어차피 한 가족이 될 건데 없는 사람 주머니 다 털어가면 너랑 너희 부모님 마음은 편하겠냐며 한번 잘 이야기해보고 연락 달라고 하시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자친구 부모님의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보는데 이해가 가면서도 어이가 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남자친구도 누나한테 들었다며 이미 제가 어머님이랑 만난 걸 알고 있더라고요. 부모님께 뭐하러 말씀드렸냐고 하니 자기는 며느리가 부잣집 딸이라고 하면 좋아하실 줄 알고 별뜻 없이 이야기한 거라며 저를 난처하게 할 줄은 몰랐다고 사과를 하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5천만 원이 자기 집에서 정말 큰 돈은 맞고 벌써 신호가 그럼 자기 재혼할 때는 얼마 해줄 거냐고 따지고 들기 시작했다면서요. 남자친구는 자기도 자기 가족들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제가 첫 직장에서 있었던 사연을 알고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다 알고 있다면서 일이 이렇게 되어서 면목 없다고 원한다면 헤어져 주겠다고까지 말을 해왔습니다. 남자친구의 반응에 저도 고민이 많아졌어요. 아무리 남자친구의 가족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지만 헤어져 주겠다고까지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부모님이 하신 말씀대로 제가 무슨 재벌집 딸도 아닌데다가 사실 제 돈도 아닌 걸 가지고 유세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고민해봐야 결국 답도 안 나온다는 걸 깨닫고 이튿날 저는 부모님께 남자친구의 가족들과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잘 됐다고 하셨어요. 하나뿐인 딸 굳이 힘들게 결혼 생활 시작하는 거 보고 있기 딱 했다면서 이렇게 된 거 집은 당신들이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평수 아파트면 좋을 것 같다고 부탁드렸네요. 밤새 마음 졸였을 남자친구에게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상대로 정말 잘 됐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조만간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오겠다면서 자기는 정말 행운아인 것 같다고요. 행복해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괜히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숨겨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나 싶은 반성까지 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또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이미 원하시는 대로 결론이 났으니 저도 이번엔 가벼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한 번 더 만났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장소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곰곰이 생각해보셨다며 또 다른 제안을 던지셨습니다. 생각해보니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더래요. 당신들하고 신호 먹고 사는 게 해결만 되면 그깟 5천만 원이 돈이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린지 처음에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왜 이렇게 말귀가 어둡냐며 답답해 하시더니 저희 부모님이 소유하신 건물에서 장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결혼에 보태주시려던 5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낼 테니까 카페 같은 거 하나 하게 해달라 하시더군요. 황당한 제안에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저더러 네 건물도 아니고 네 부모 건물인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냐며 발끈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건 부모님께 여쭤볼 가치도 없는 질문이라고 남자친구도 지금 이런 얘기 저한테 하시는 거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빨리 오라고 했어요. 약속 장소가 남자친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거든요. 저와 어머님이 같이 있다고 해서인지 불이 나게 왔더군요. 방금 있었던 대화를 설명하려고 하니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당신이 하신다며 저를 막으셨어요. 남자친구는 한참을 듣고만 있더니 저에게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냐고 되묻더라고요. 자기 가족들이 돈 벌 생계수단이 생기면 자기가 생활비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우리도 돈을 더 빨리 모을 수 있지 않냐고요. 저는 결국 가방에 있던 노트랑 펜까지 꺼내서 숫자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의 계산이 왜 가당치도 않은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지금 자기를 가르치려 드는 거냐며 갑자기 테이블을 쾅 치시고는 별꼴을 다 보겠다고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한테 이야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며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 물어보시면 한번 알아볼게요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하더군요. 알아볼 이유도 가치도 없다는 걸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냐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남자친구는 무조건 저희 부모님한테 안 될 땐 안 되더라도 한번 물어라도 보라고 하더군요. 물어보는 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요. 자기 어머니가 예비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이런 부탁을 하기까지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셨겠냐면서 결정은 제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하실 문제이니 꼭 물어보라고 말입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이 자기를 아주 잘 봐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란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헤어지겠다고 나오던 당시에 저희 부모님께서 흔쾌히 집을 해주신다고까지 하셨으니 그 점을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는 건가 싶은 확신까지 들기도 했어요. 자기는 거지근성 그런 거 없다고 말해왔지만 이제 보니 누구보다 앞장서서 뭐 하나라도 더 빼먹을 게 없나 계산했던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오빠 말대로 물어볼 테지만 후회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어요. 이때 솔직히 마음속에서 이 결혼은 못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께 다시 이 이야기를 하니 부모님께서도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새로 튀어나온다고. 솔직히 장사하게 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보아하니 이것도 해준다고 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 뭔가를 해달라고 할 것 같다 하시며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물으셨어요. 저도 정신적으로 지친 상황이었고 이미 이젠 더 이상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것에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아니라 그걸로 어떻게 한몫 챙겨보려는지 가족들과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더 이상 그 어떤 미련이 남아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뜻 때문만이 아니라 저도 이 결혼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면 남자친구하고 잘 정리하라고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어요. 차마 남자친구를 마주하고 헤어지자 소리를 할 자신이 없어서 문자로 그냥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보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많이 놀랬는지 당장 저희 집 앞으로 오겠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정나를 한 번 더 봐야겠다면 헤어지는 마당이지만 남자친구가 저를 찾아올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이렇게 끝까지 저희 집까지 찾아오겠다며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보니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제 마음을 다시 돌려 이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직접 단판을 짓지 않는 한 이 상황이 끝나지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음날 남자친구 본가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남자친구 부모님이나 누나는 제가 헤어지자고 한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겠지라며 카페가 날까 식당이 날까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왜 자기 가족들한테 미리 설명하지 않았는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아주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제가 파혼까지 선언하게 된 이유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 건지 한편으로는 아주 거만하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자기들끼리 신이 나서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는 꼴을 보다 못한 제가 오늘 여기까지 찾아온 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파혼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랑 얘기도 안 하고 오자마자 그 말부터 꺼내는 법이 어딨냐며 자기가 자기 가족들을 잘 설득해보겠다고 매달리더군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건지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혹시 상가해달라고 했던 것 때문에 그러는 거냐며 치사하고 더러워서 하란데도 이제 안 할 거라 하셨습니다. 안 해줄 거였으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지 사람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다 뭐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언제 된다고 말한 적이 있냐고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지만 남자친구 어머니는 제 말을 딱 잘라버리고 그냥 처음에 저희 부모님과 했던 약속대로 저희 집에서 집 사주고 혼수해오면 더 바라는 것 없이 결혼 허락할 테니까 파혼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라고요. 그 와중에 멍청한 언니는 그래도 여자가 시집 오는데 예단은 해와야지 않겠냐며 보니까 신혼집도 작은 평수로 하는 것 같은데 혼수에 헛돈 쓰지 말고 자기한테 가방이라도 하나 사주면 안 되냐고 그러대요. 바로 방금 전에 파혼 선언을 하러 왔다고 똑똑하게 전했는데도 자기들 욕심에 파혼하게 된 거냐 미안하다 사과받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었지만 아주 두 사람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번갈아 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제는 어이가 없는 걸 떠나서 화까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누나에게 이런 소리까지 하기 뭐하지만 왜 이혼을 당했는지 알 것 같다고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한테도 이 결혼을 어머님 허락받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할지 말지 정하는 거라고
그런데 보아하니 남자친구도 마찬가지고 어머님도 언니도 이 결혼을 빌미로 장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가족이 되고 싶어서 결혼을 결심한 것이지. 어디 저당 잡힌 것도 없이 등골만 쪽쪽 빨리는 호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장사를 하고 싶은 거면 적어도 구미가 당길 만한 동등한 조건을 제시해야지. 저나 저희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이 있는 대로 퍼주기만 하는 자선사업가라고 생각하신 거면 큰 오산이라고. 저도 손해보는 장사는 하기 싫다고 말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연락하거나 저를 찾아오지 말아달라 한마디 더 쏘아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자존심이 상한 건지 저보고 말하는 꼬라지 좀 보라고 하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결혼해달라고 찾아와도 허락해주지 않을 거라고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게 제가 바라던 바라고 그럴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안심하라고 웃으면서 한마디 해주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고 큰소리치던 어머님의 말과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끝까지 제 마음을 돌리려 애를 쓰더군요.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찾아오고 퇴근 시간 맞춰서 저희 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는 제가 자기 인생의 동아줄이었다는 둥, 희망의 불빛이었다는 둥, 통하지도 않을 헛소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래서 뭐가 달라지겠냐고. 오빠네 어머니가 한 말이 기억 안 나냐. 어차피 이제는 어머니가 허락을 안 해주실 거다 했더니 가족들하고는 연을 끊을 테니 자기와 다시 시작하자고 아주 구차하게 매달리더군요. 내가 대체 뭐길래 가족들하고 연까지 끊냐고. 그럴 필요 없다고. 오빠야말로 집안의 기둥 아니겠냐고. 온 가족이 오빠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남의 집 기둥 뽑아가면서까지 결혼할 생각 없다고 빈정대면서 몇 번을 찾아와도 마음 돌릴 생각 없으니 그만 가보라고 남자친구를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찾아오는 것도 불편하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저도 그냥은 넘어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 뒤로부터는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날이면 날마다 저에게 마음이 좀 누그러졌냐며 연락을 해오길래 과감하게 제 연락처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머리도 식힐 겸 당분간은 여러 가지를 배워보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요. 부모님은 당신들 능력 닿는 만큼 제 뒷바라지를 해주시고 싶으시다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해보라고 절 응원해 주셨어요. 저도 마음가짐을 고쳐먹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할 수 있는 행복을 감사하게 누리는 쪽으로요. 더 이상 저희 부모님이 건물 두 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않으려고요. 다음에 만날 사람은 적어도 저나 저희 부모님이 가진 게 어떤 건지 미리 알고 있어도 그것에 욕심부리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